아동 학대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요. 이번에는 가정이 아니라 종교 시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생명의 샘이라는 교회가 아동 복지 시설을 미인가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영아와 유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의혹을 제기한 단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요부터 좀 간략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생명의 샘이라는 교회 안에서 이 예, 미인가 아동복지 시설 운영한 건 2019년부터이고요. 예, 2019년 6월에 첫 아동이 입소했고 음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최소 10명의 영유아들이 이 시설을 거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이 고발장에 그렇게 적시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년 이상 장기간으로 그 자원봉사를 했던 청년분들 다수가 한 달 전쯤에 이번에 그 대책 이 생명샘 사태에 대응하는 비영리 단체 중에 한 곳에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상습적인 폭행, 폭언 등 포함한 많은 불법 행위를 목격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익단체들에 제보를 했어요. 근데 이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 아이들이 당연히 울고 부채고 떼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예, 여기 그 목사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여기에 이제 고성, 폭언 그리고 뭐 상습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 또 하나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한다 뭐 이런 명목으로 또 기도를 뭐 수시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을 계속 때리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그래요. 예, 하나 예, 이 수유를 할 때요. 우유병을 이렇게 먹일 때 음, 사실 종사자 한 명 한 명이 아이들 이제 젖병을 잡고 물리고 예, 이렇게 예, 해야 예, 예, 되는데 예, 예. 그 뭐 일손이 뭐 없다는 핑계로 아무 문제 없다면서 이제 젖병을 고정해 놓는 거죠. 그냥 아이들 입에 꽂아 놓고 이렇게 수유를 했는데 그런 것도 또 현행 법상 엄연히 불법이고 하여튼 문제 상황이 너무 많이 보고돼서 이제 아, 제보를 받는 저희들도 좀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내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네네. 뭐 일단 하나하나 좀 갈라서 일단은 폭언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사실 이게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고 또 피해자 가족들도 이 뉴스나 보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피해 사실을 자세히 묘사하는 거를 가급적 좀 피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좀 이런 것도 다 잔인한데요. 뭐 너 그렇게 하면 입양 가서 파양 당한다라는 식의 애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저도 이 얘기도 좀 전하면서 안 좋은데 더 심한 얘기들이 좀 많고 어, 저희 이제 고발 사실 중에는 성학대 성희롱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영유아들 상대로 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대화 속에서 이렇게 된 걸 보면 이렇게 미신고 시설 문제 중에 하나가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자격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상식 교육이 이해가 안 되는 뭐 안수기도 뭐 성희롱 발언 이런 것들을 그냥 서로 버젓이 주고받았다 이런 증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좀 약간 이건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안수기도를 하면서 했다는 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컨대 장애가 있었던 아동에게는 이 장애를 예, 치료한다라는 좀 그것도 필요한 치료를 의료기관을 당연히 아이를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게 예, 아니라 예, 기도로서 뭘 좀 아이에게 좋게 하겠다 이런 이유로 예, 안수기도를 했다는 것 예. 또는 이제 보호자 중에 이제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 거를 이유를 들어서 이 아이도 안수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참, 비, 네. 비상식적인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보육기관을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딱 들어보셔도 어떤 건강한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유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좀 음, 문제이고 또 기도도 이제 어떤 밀폐된 방에 이 기도하는 사람과 아기 둘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수시간 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느꼈을 어떤 답답함과 공포감 이런 것들이 쉽게 연상이 되지요.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고요. 지금 그 말씀하니까 지금 감금했던 사례도 있다면서요. 감금 이제 아이들은 우는 것이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아직 예.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예. 우는 걸로 모든 걸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울었을 때 적정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 두뇌 발달에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아이들이 울면 방치하고 심지어 자원봉사자들한테 이제 아이들 버릇 나빠진다는 이유로 이제 그 얼리지 말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기본적인 육아 상식도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많이 울 경우에는 방 안에 한 아이를 보내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음 그칠 때까지 둔다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들한테 이런 상황의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겠느냐 수차 문의를 했고요. 그럴 때 오히려 아이들이 더 공포심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공포심도 느끼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울기를 멈춘다. 그러니까 소통을 멈추는 것들도 상당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나중에는 체념해서 울지 않는데 이들은 그게 훨씬 아이들을 양육하게 수월하니까 오는 아이들을 족족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뇌에 충격을 주는 방식을 유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이곳에서 일했던 청년들의 제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년들이랑 이제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곳에서?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자원봉사를 했던 청년이 여러 명이 함께 지금 제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혹시 그러면 이 고발을 하기 전에 이 교회 쪽 그 해명이나 설명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었고요. 예. 사실 어제 그제 이제 언론인들, 뭐 기자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들었던 거는 자기들이 상습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라던가 아이들을 감금하는 것도 뭐 한두 차례 그랬다, 뭐 이렇게 쭉 그래왔다는 사실을 좀 부인했는데 저희가 만난 이 제보자들은요, 이제 한두 번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이 아니라 장기간 그러니까 야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잘 정도로 이런 친밀감들이 있었고 이 목사도 이 제보를 누가 했는지 이제 짐작할 정도로 내부 사정에 훤한 이런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이분들의 제보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체 명의의 고발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근데 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인가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인가 시설인데 영아와 유아를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소 10명의 아이들의 모든 사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중에 몇 경우에는 지금 친부모와의 연결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 많이 알려진 관악구의 베이비박스 여기에 아이 어떤 위탁 양육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 생명의 샘을 알려줬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샘 홈페이지에 봤을 때 서 목사는 본인이 베이비박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 사용에 뭐 광고 홍보 자기 경력을 드러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와 연계돼 있었다라고 뭐 저희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다른 뭐 많이 알려진 베이비박스라는 기관 통해서 오기도 하고 사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버젓이 이런 그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아이를 위탁 육아한다는 것들을 광고했었고 후원 물품을 모집했고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이런 것들이 전혀 비밀리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자들도 여기가 불법 시설이다라는 것들을 모른 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박스 쪽의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그쪽의 입장은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일단 좀 추정인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그 한계를 지우면서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베이비박스에 처음에는 그 문의를 했는데 생명의 샘을 알려줬다. 안 그랬으면 저는 생명의 샘이라는 기관은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갔었다라는 부모님 증언은 확실히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부모님의 증언을 확보를 하셨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건 한 사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왜 미인가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 시설을 운영을 했을까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일단 여기가 주거용 건물도 아니었고 면적도 실제 아동복지 시설 허가를 받기에는 적은 면적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어떤
자기들이 갖출 수 없을 때 미인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하나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와 또 타 교회 목사의 사모 그리고 선교사 이렇게 서로 부르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였는데 이분들이 뭐 다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인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아이들 이제 데려다 키워보자. 뭐 이렇게 됐을 때 다 자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인가를 오히려 좀 편하게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이게 교회 부설, 교회 내부에 이런 그 아이들 육아 공간을 두고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는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육아하고 있으면 또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또 교회 이미지 제고라든가 뭐 또 후원받거나 이런 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저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발 조치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 지금 당국에서 이게 일단 미인가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1차 네네. 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너무 다행히도 여기가 서초구에 소재했던 그 미인가 시설입니다. 근데 예. 서초구가 이거 인지하자마자 가서 아이들을 더 안전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공인된 시설로 아이들 신변을 조치를 했고요. 예. 또 이 시설도 즉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했습니까? 예. 네, 그 해당 지자체가 좀 이번에 적극성 갖고 아마 이제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과거와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치들은 잘 됐고 다행히 안전하게 머무르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올해 초부터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어제 서울경찰청 이 아동학대 전담 팀장님도 면담한 결과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나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였습니다.